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도 오늘 밤 잠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화면은 보이는데 눈은 충혈돼 있고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머릿속은 전혀 꺼질 생각을 하지 않죠. 오늘 회의에서 내가 한 말이 실수였던 건 아닐까? 내일 발표 자료 다 준비가 된 건지 모르겠고, 지금 자면 몇 시간이나 자는 거지? 6시간? 5시간? 갑자기 3년 전에 친구한테 했던 말이 떠오르고, 아, 그때 왜 그랬지? 진짜 창피하다. 그 친구 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다시 다음 달 청구서, 인간관계의 갈등들, 아직 끝내지 못한 업무, 부모님 건강.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보면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잠을 못 자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해결책들이 왜 오히려 역효과를 냈는지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타고난 문제도 아닙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고, 그래서 해결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1장. 당신만 이런 게 아닙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1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병원까지 간 사람들의 숫자예요. 전문가들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지만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4배, 즉 30만 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성인 3명 중 1명이 수면 부족을 호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수면재단 NSF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성인의 45%가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답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꼽힌 이유가 바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생각이 많아서였습니다.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의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 반추루미네이션과 불면증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추랑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되씹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밤에 생각이 꼬리를 무는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새벽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당신과 똑같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거니까 생각을 멈추면 잠들 수 있겠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만 맞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잠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의 핵심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예민해서 그래. 이건 내 성격이고 바꿀 수 없는 거야. 이것도 틀렸습니다. 수면은 뇌에 학습된 행동 패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습된 것은 재학습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불면 패턴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뇌과학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장. 뇌는 왜 밤에만 폭주하는가?
낮에는 왜 이런 생각들이 덜할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낮에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크게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작업 모드와 대기 모드처럼요. E-1 과제 수행 네트워크 vs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첫 번째는 과제 수행 네트워크 태스크 파저티브 네트워크 TPN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외부 자극에 반응할 때 활성화됩니다. 전두엽과 두정엽이 주로 관여하는데 이 모드가 켜져 있을 때는 잡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외부 자극이 뇌의 주의 자원을 이미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낮에 업무를 할 때, 게임을 할 때, 대화를 할 때는 이 TPN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N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DMN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멍하게 있을 때, 또는 잠들기 직전처럼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뇌의 네트워크입니다. 기본값 네트워크라는 이름처럼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을 때의 뇌의 기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DMN이 활성화되면 뇌는 뭘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복기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DMN이 최고조로 활성화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낮에도 DMN은 활성화됩니다. 회의 중에 멍 때리거나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빠질 때요. 하지만 낮에는 TPN이 수시로 개입해서 DMN을 끄고 현실로 데려옵니다. 울리는 전화, 말을 거는 동료, 눈앞의 업무.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집니다. DMN은 아무런 제약 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E-2 생각 열차. 왜 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가? 불면증 연구의 권위자들은 이것을 생각 열차 소트 TRAIN에 비유합니다. 낮에는 여러 기차가 여러 선로 위를 동시에 달립니다. 외부 업무 기차, 대화 기차, 집중 기차 이것저것이 뒤섞여서 어느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분주합니다. 밤에는 어떨까요? 모든 선로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기차,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열차가 텅 빈 선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차에는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뇌의 연상, 네트워크 어소셔티브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한 생각은 감정적으로 연결된 다른 생각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후회가 또 다른 후회를 소환하며 불안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내일 발표 잘할 수 있을까? 사실 나 발표를 원래 잘 못하지.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닐까? 연봉도 오를 것 같지 않고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부모님 건강도 걱정되고 간병비는 얼마나 들지. 새벽 4시. 처음 시작은 내일 발표였는데 어느새 인생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밤입니다. E-3 코르티솔의 배신. 몸은 피곤한데 뇌는 왜 깨어있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생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코르티솔은 아침에 최고조를 이루고 밤에는 최저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몸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걱정을 하면 밤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수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밤에 맹수를 만났을 때 빠르게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도록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뇌는 지금 위험 상황이야, 자면 안 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위험은 맹수가 아니라 직장 상사, 발표, 청구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뇌는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걱정을 하면 그것이 어떤 걱정이든 코르티솔은 분비됩니다. 그 결과 몸은 진짜로 지쳐 있는데 뇌는 각성 상태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눕는다, DMN 활성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폭발. 생각이 걱정과 스트레스로 연결, 코르티솔 상승. 뇌각성, 더욱 잠 못 잠, 더 불안해짐, 코르티솔 더 올라감. 끝없는 악순환. 이것이 당신의 밤이 왜 그렇게 긴지에 대한 뇌과학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3장. 유형별 진단. 나는 왜 잠 못 드는가? 같은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상태라도 그 양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유형인지 아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아, 나는 이 유형이다 하고 맞춰보세요. 유형 1. 걱정형 워리 타입. 내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꼬리를 무는 유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뇌의 편도체의 미그달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영역인데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위험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아무런 실질적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뇌가 계속 위험 경보를 울립니다. 걱정형의 특징 중 하나는 걱정의 내용이 항상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는 직장 걱정, 오늘은 건강 걱정, 내일은 돈 걱정. 특정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른 걱정거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라 뇌의 걱정 회로 자체가 과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 2. 후회형 루미네이션 타입.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지 말걸. 진짜 최악이었다. 과거의 일들을 되새김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본인이 실수했다고 느끼거나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밤이 되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루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소가 먹은 풀을 다시 되새김질하듯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추가 심할수록 우울감과 불면이 동반되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기억들이 반드시 최근 기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2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강렬한 기억들은 뇌에서 일반 정보와 다르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과 결합된 기억은 편도체를 통해 훨씬 강력하게 인코딩되고 그래서 오래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후회형의 또 다른 특징은 상황을 다시 해봤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감정적으로 해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유형 3. 계획형 플래너 타입.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고 오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형은 불안이 아니라 생산성 충동이 원인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완료하지 못한 과업이 있을 때 뇌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정리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제이가닉 효과 GEIGARNIK 이펙트로 설명합니다. 1920년대 소련의 심리학자 블루마 제이가닉이 발견한 현상으로 완성되지 않은 일은 완성된 일보다 기억에 훨씬 오래 그리고 강하게 남는다는 이론입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아직 가져오지 않은 테이블의 주문은 기억하지만 이미 계산을 마친 테이블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뇌는 미완성 과제를 완료 처리하기 전까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건 뇌가 그 과제들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형 분들은 오늘도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내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4. 완벽주의형 PERFECTIONISTSLEP 앵자이어티 타입. 오늘 잘 자야 해. 8시간은 자야 해. 11시에 자면 7시에 일어나면 딱 8시간인데 지금 11시 15분이잖아. 이미 15분 손해봤어. 이 유형이 가장 역설적입니다. 이분들은 잠을 못 자는 게 두렵거나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잘 자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수면의 질에 집착하고 스마트워치나 수면 앱으로 수면 단계를 매일 체크하고 몇 시간 잤는지를 항상 신경 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여기서 이 영상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불안해서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못 자는 겁니다. 수면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콜린, 콜린 ESPI 교수는 이것을 수면 노력의 역설 더 패러닥스 오브 슬리프 에퍼트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은 자전거 타기와 다릅니다. 자전거는 열심히 페달을 밟을수록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은 노력을 더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잠이 들려면 뇌가 지금은 안전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잘 자야 해, 빨리 자야 해, 지금 자지 못하면 내일 망한다는 생각 자체가 뇌에게는 경보 신호입니다.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각성이 되고 더 잠 못 자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수면 불안 슬리프 앵자이어티 또는 조건화된 각성 컨디션드 어라우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잠 못 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잠이 안 오지?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각성을 만들고 각성이 불면을 만듭니다. 나중에는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각성이 됩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는 눈이 감기는데 침대에 가서 누우면 오히려 말짱하게 깨는 경험을 합니다. 이미 침대 각성의 연결고리가 형성된 겁니다. 당신이 완벽주의형이라면 특히 수면 앱이나 스마트워치로 수면 단계를 매일 체크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그것을 그만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 데이터를 보는 행위 자체가 오늘 잘 잤는가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4장. 우리가 해온 잘못된 해결책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해결책들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왜 그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해결책 1. 스마트폰 보기, 유튜브 틀기. 잠이 안 오니까 그냥 핸드폰이나 볼게. 유튜브 보다가 졸리면 자야지.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다른 자극에 집중하니까 생각이 잠깐 멈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유튜브 영상에 집중하는 동안은 DMN이 잠시 억제됩니다. 하지만 2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블루라이트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 계열의 빛은 뇌에게 지금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정확히는 이 빛이 눈의 망막에 있는 멜라놉신의 MELANOPSIN이라는 광수용체를 자극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22%까지 억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깨어있기의 학습입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뇌는 침대 스마트폰 보는 곳, 깨어있는 곳이라고 학습합니다. 이 학습이 반복될수록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각성이 됩니다. 나중에는 스마트폰을 안 봐도 침대에만 누우면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조건화된 각성의 대표적인 형성 경로입니다. 잘못된 해결책이 술 한 잔, 반주 한 잔 하면 잠이 잘 오던데 알코올은 수면을 돕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잠드는 시간 수면 잠복기 빨라지기도 하고 뭔가 이완되는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정확히는 반쪽짜리 효과입니다. 알코올은 뇌의 GABA 수용체에 작용해서 신경활동을 억제합니다. 이것이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하지만 실제 수면과는 다릅니다. 알코올이 대사되어 분해되면서 보통 취침 후 34시간 뒤 각성 효과가 나타나고 REM 수면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는 수면 단계이 억제됩니다.
REM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창의적 사고가 줄어듭니다. 기억 정리가 안 됩니다. 더 불안하고 예민해집니다. 이것이 술을 마시고 잔 다음날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더 가라앉는 이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을 마셔야 같은 효과가 나고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수면을 위해 마시기 시작한 술이 결국 더 심한 수면 문제와 음주 문제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결책 3. 수면제. 수면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하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수면 주기를 재설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수면제에도 분명한 한계와 주의점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처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내성이 비교적 빠르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지죠. 갑자기 끊으면 반동성 불면 리바운드 인삼니어이 와서 수면제를 먹기 전보다 오히려 더 심한 불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끊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또한 수면제는 수면의 구조 자체를 변형시킵니다. 특히 깊은 수면 서파 수면, 슬로 마이너스 웨이브 슬리프 단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어서 시간은 자는데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명확한 복용 기간과 목표를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해결책 4. 억지로 눈 감고 버티기. 그냥 누워있으면 언젠간 잠들겠지. 눈이라도 감고 쉬자. 잠이 안 오는 상태에서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조건화된 각성을 강화시킵니다. 침대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침대 각성의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내일 밤, 그 다음날 밤에 더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눈이라도 감고 쉬면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뇌와 몸이 어느 정도 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잠이 안 오지? 내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각성 수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5장. 진짜 해결책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법. 두 번째, 세 번째 반전입니다. 두 번째 반전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게 역효과입니다. 세 번째 반전 잠을 자려 하지 마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 수면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수면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순간 뇌는 각성됩니다. 대신 잠이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해결책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방법들은 수면 인지행동 치료 CBT-I 카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러피 포 인삼니어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CBT-I는 현재 만성불면증 치료의 최우선 권고 방법으로
미국 수면학회, 유럽 수면연구학회, 영국 국립보건원 NIC 등 세계 주요 의료기관이 수면제보다 우선 권고하는 치료입니다. 장기적인 효과가 수면제보다 훨씬 좋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방법 1. 생각 관찰자 되기 인지적 거리두기 DEFUSION.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서 생각을 멈추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역효과입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87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실시한 실험인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다음 5분 동안 절대 흰 곰북국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흰 곰이 생각나면 종을 울리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가자들은 5분 동안 평균 한 번 이상 종을 울렸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자주, 더 강하게 떠오른 겁니다. 이것을 흰곰 현상 화이트 베어 퍼나머난 또는 사고 억압의 역설아이라닉 프라세스 시리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억압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잠자리에서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내일 발표 걱정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10년 전 일을 후회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 아, 지금 내 뇌가 청구서 걱정 모드에 들어갔군. 이렇게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카그니티브 DEFUSION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그 생각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 나뭇잎이 하나의 생각입니다. 내일 발표 나뭇잎이 하나 흘러갑니다. 10년 전 실수 나뭇잎이 또 하나 흘러갑니다. 청구서 걱정 또 하나. 당신은 강가에 앉아서 그냥 바라보기만 합니다.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냅니다. 어떤 나뭇잎이 걸리면 아, 걸렸네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놓아줍니다. 이것이 수면 명상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오로지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에 내가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정리해둔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https://youtu bg7fecixk32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는 순간 밤마다 당신을 붙잡고 있던 생각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방법 2. 걱정 시간 따로 만들기 스케줄드 워리 타임. 이건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방법입니다. 걱정을 일부러 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이니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취침 2시간 전 딱 15분을 걱정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종이나 노트를 꺼내서 지금 걱정되는 것들을 다 적습니다. 걱정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도 적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통제 불가 내려놓기라고 적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그 노트를 덮습니다. 걱정 시간 종료.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또 그 생각이 올라오면 아, 이건 내일 걱정 시간에 생각할 거야. 이미 노트에 적어뒀어라고 뇌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이가닉 효과를 기억하시나요? 뇌는 미완성된 과제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제를 적어두면 뇌는 아, 이건 기록됐어. 나중에 처리할 예정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2017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한 그룹이 그날 한 일들을 기록한 그룹보다 평균 9분 더 빨리 잠들었다는 결과였습니다. 뇌가 할 일 목록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수면을 촉진한 것입니다. 방법 3. 4-7-8 호흡법. 이건 실천이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의 통합의학 전문가 앤드류 와일 박사가 대중화한 방법으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신체의 이완 반응을 유도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입을 살짝 벌리고 폐에 있는 공기를 전부 내쉽니다. 2. 입을 닫고 코로 조용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3. 숨을 참으면서 7초를 셉니다. 4. 입으로 8초 동안 후하고 천천히 내쉽니다. 5. 이것을 4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이 왜 효과가 있냐면 숨을 내쉬는 시간 8초의 들이마시는 시간 4초보다 2배 길기 때문입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이완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뇌에게 지금은 안전해, 쉬어도 되라는 신호를 줍니다. 또한 숨을 참는 7초 동안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이완 반응이 더 깊어집니다. 지금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코로 4초, 참고 7초, 입으로 8초. 처음에는 7초 참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방법 4. 바디스캔 명상, 바디스캔 메디테이션. 바디스캔은 몸의 각 부위에 순서대로 주의를 가져가는 명상 방법입니다. 존 카바찐잔 캐번마이너스진 박사가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 프로그램의 핵심 기법이기도 합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따뜻한지, 차가운지, 발끝에 어떤 감각이 있는지. 다음으로 발바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발꿈치,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허리,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턱, 눈, 이마 순서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각 부위에서 510초 정도 머무르면서 그 부분에 어떤 감각이 있는지를 그냥 관찰합니다. 평가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느끼기만 합니다. 긴장되어 있는 부분이 느껴지면 숨을 내쉬면서 그 긴장을 흘려보낸다고 상상합니다.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주의를 생각에서 신체 감각으로 전환시킵니다. 앞서 설명한 DMN을 억제하고 지금 현재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게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이 들어올 여지가 줄어듭니다. 둘째, 실제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근육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턱을 꽉 깨물고 있거나 어깨를 잔뜩 올리고 있거나 주먹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디스캔은 이런 무의식적인 긴장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 5. 수면 제한 요법 슬리프 리스트릭션 세러피. 이것은 조금 역설적이고 처음에는 많이 힘든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성 불면증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방법으로 CBT-I의 핵심 기법으로 사용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일부러 줄여서 수면 압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당신이 밤 11시에 자리에 누워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총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들어 있는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됩니다. 수면 효율이 6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면 제한 요법에서는 침대에 있는 시간을 실제 수면 시간의 30분을 더한 시간, 즉 5시간 30분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자정 30분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처음 며칠은 매우 힘듭니다. 수면 부족이 누적되고 낮에 졸립고 몸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면 압력이 충분히 쌓여서 침대에 눕는 순간 빠르게 잠들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 빠르게 잠드는 곳이라는 뇌의 학습이 재형성됩니다. 수면 효율이 85% 이상으로 올라가면 침대 시간을 15분씩 늘려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 수면 시간을 회복합니다. 이 방법은 혼자 하면 너무 힘들고 방법도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므로 만성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6장. 오늘 밤부터 달라지는 수면 루틴. 화면 아늑하고 따뜻한 색감의 침실. 창밖으로 어둠.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침 2시간 전 뇌의 각성 스위치를 끄기 시작하는 시간. 취침 2시간 전부터는 강한 빛을 피합니다. 형광등보다는 스탠드 조명, 블루라이트가 적은 따뜻한 황색빛으로 전환하세요. 뇌가 슬슬 밤이 되는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필터 나이트 모드를 켜두세요. 이 시간대에 걱정 시간 15분을 실행합니다. 노트나 메모 앱에 걱정거리와 내일 할 일을 모두 적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 직전에 그 생각들이 올라올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는 게 좋지만 이미 오후에 커피를 드셨다면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카페인 없는 허브차로 대체하세요.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는 GABA 수용체에 작용해서 약한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취침 1시간 전 몸과 마음을 이완 모드로 전환. 따뜻한 샤워나 반신욕을 권장합니다.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욕조에서 나온 후 내려가는 과정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을 수동적 체온 상승 패시브 바디 히팅이라고 하는데 3840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있다가 나오면 30분일 시간 내에 잠이 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 42도 이상은 오히려 각성을 일으키니 주의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특히 정굴 자세 앞으로 숙이기, 다리를 벽에 올리는 자세 레그지업, 더월 같은 이완 자세들이 부교 감신경 활성화에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올리니 이 시간대에는 피하세요. 독서는 좋은 취침 전 활동입니다. 단 자극적인 스릴러, 호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책보다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나 소설이 좋습니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권합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수면 위생의 핵심. 침대는 오직 수면과 성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기, 음식 먹기, 업무 보기, TV 보기 모두 침대 밖에서 하세요. 이것이 침대와 수면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누웠을 때 생각이 올라오면 싸우지 마세요. 앞서 배운 생각 관찰자 되기를 실행하세요. 4-7-8 호흡을 시작하거나 발끝부터 바디 스캔 명상을 시작합니다. 아, 지금 뇌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고 강가에 앉아 나뭇잎 흘려보내듯 바라봅니다.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가장 어렵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침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자극적이지 않은 활동을 합니다. 책 읽기,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그림 그리기. 그리고 졸음이 느껴지면 다시 침대로 돌아옵니다. 졸음이 느껴지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행동이 침대 잠드는 곳이라는 학습을 재형성하는 데 핵심입니다. 장기 습관 수면 위생 슬리프 하이진 체크리스트.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몸의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은 일정한 기상 시간에 맞춰 조정됩니다. 주말에 이 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면 사회적 시차증 소셜 JETLAG 생겨서 월요일 밤에 잠이 안 오고 화요일 아침이 힘든 이유가 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만 자세요.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수면 압력이 낮아져서 오히려 불면을 만듭니다. 20분 이내의 낮잠은 인지 기능과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57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자정에도 그 카페인의 절반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수면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취침 4시간 전까지는 마칩니다. 운동 후 상승한 체온과 코르티솔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침실 온도는 약 18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이 시작될 때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너무 더운 환경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조용하게 유지합니다. 암막 커튼, 귀마개, 흰 소음 화이트 노이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누웠을 때 생각이 올라오면 싸우지 마세요. 아, 지금 내 뇌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강가에 앉아서 나뭇잎들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듯이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건 뇌의 DMN이 활성화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흰곰 현상. 잠을 자려는 노력 자체가 각성을 만드는 역설이 있습니다. 수면 노력의 역설. 해결책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잠이 안 오면 20분 후 침대에서 나오고 졸릴 때 돌아오세요. 걱정 시간을 따로 만들고 4-7-8 호흡과 바디 스캔으로 이완하세요. 만성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신다면 꼭 수면 전문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BT-I는 전문가와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료받아야 할 병이 아니라 뇌의 학습된 패턴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잠 못 자고 계신 다른 분께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본인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됐는지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잘 자세요.